자, 이번엔 아까 전에 일명 기사 때 봤던 그 비극적인 사진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일보입니다. 아빠 꼭 껴안고 숨진 2세 여아. 지구촌을 울린 이민 부녀다. 아까도 그렇지만 사진을요, 저희가 좀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처리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러나 좀 어렴풋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면 성인 남성이 이렇게 쓰러져 있고요. 그 옆에 지금 작은 뭔가가 있죠. 이게 2세 여아입니다. 그리고 둘은 같은 티셔츠, 웃옷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길에 휩쓸려 가니까 아이를 옷에 집어넣은 거예요. 같이 붙어 있으려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거. 여기 보시면 어렴풋이 뭔가가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 2세 여아의 팔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기사 내용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기사 다시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요 아랫부분에 자세히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미국 국경 코앞에서 익사한 중남미판 쿠르디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강 건너 미국 먼저 간 2살배기.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강을 건너서 2살배기를 강둑에 놨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데리러 다시 반대편으로 가는 와중에 아이가 놀란 거죠.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빠가 엄마 데리러 되돌아가자 뒤쫓아오다 아빠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아이니까요. 무서웠던 거죠. 자, 이 일이 있은 뒤요. 미국 언론들이요. 국경 위기 속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이 미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요. 그냥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장벽도 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셔츠 속 꼭 껴안은 아빠와 23개월 된 딸 끝내 미 국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역시 같은 사진 보여주고 있고요. 멕시코강에서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급류에 숨졌습니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황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283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오다. 굉장히 많이 숨진 거예요. 멕시코는요, 미국 수용 거부에 희생자가 늘고 있다. 그리고 미국 하원은요, 5조 원 규모의 지원 법안을 통과.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열린 국경은 범죄와 동의어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비극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사진 아까 보셨던 거, 아까는 이른바 이제 제2의 쿠르디, 아까 이런 제목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아이가 바닷가 해변에 숨진 채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도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모습은 2015년 9월 터키 보드룸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크루즈족 난민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난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유럽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거든요. 저 모습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판 쿠르디의 모습이 잡힌 겁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비극 반복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물론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2020년 대선 또 다가오고 있는데 예. 이민 문제가 최고의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는 그대로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력 범죄, 마약 인신매매 이 세 가지를 열린 국경이라는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변화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닫힌 국경이야말로 굶주림, 죽음,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차별을 받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이 민주당, 공화당, 양당 정치를 축으로 해서 내년 대선까지 펼쳐질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반이민 정서도 한편으로는 또 대세기도 해요. 네. 미국도 그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난민 정책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난민이 들어오거나 경제적 이민이 싫거나 한다면
들어오는 게 싫다면 그 사람들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로 들어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세계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나프타도 체결을 옛날에 했었고 여러 나라들과 경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패권주의적 국제 질서를 만드는 이상은 오히려 잠깐은 어떤 제3세계 국가라든지 주변부 국가들을 착취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 나라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면 제1세계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이어지고 또 참사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를 하더라도 반대를 하더라도 그들이 그럼 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그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극을 맞은 이 부녀도요, 엘살바도르 출신입니다. 그리고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 들어오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민 문제가 이게 간단히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재용 전 의원님, 우리도 사실 난민 문제가 현실화됐습니다. 네. 그럼 제주도에서 그때 한참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우리도 이걸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요. 고민해야죠. 이게 꼭 남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난민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긴 하고 아까 크루디의 그 비극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유럽에서 굉장히 난민 정책이 강하게 하다가 유연하게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서 난민이 또 수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또 굉장히 구구 정치가 그렇습니다. 또 득세하도록 만든. 왜냐하면 또 난민 관련 또 범죄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이게 굉장히 슬픈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의 난민 정책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난민들이 올라오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멕시코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지 이 난민들의 상당 부분 건 남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남미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이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정치 상황이 굉장히 독재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민주적인 지금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들어가서 뭐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단지 그 소위 말하는 그 보더를 뭐 연다, 개방한다, 안 한다 국경을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건 때문에 난민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올 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튼 미국도 굉장히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진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넘어가기는 또 상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미국 내부도 굉장히 곤란해 있고 각국에서 지금 굉장히 주시하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